안녕하십니까, 캡 인베스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이고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 7월 4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 주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 주시장 전략과 다음 주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 이제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하면은 달력으로 보면 이때입니다. 7월 두 번째 주죠.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도 역시 그 NH투자증권의 급여율 대비 이런 주간 투자자기라는 레포트를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주를 예상하기 전에 이번 주에 지금 시장의 모습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뭐 중순 이후로 6월 중순 이후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코스닥 역시 크게 어떤 그 뭐 방향성이 없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란색은 기관이고 파란색은 외국인인데 종합주가지수 측면을 본다면은 기관은 좀 계속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은 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은 좀 계속 좀 팔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고 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시는 다음 주에도 단기적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NH투자증권 리서치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좀 종목별 차별화에 집중을 하자. 이게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략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집중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지금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코로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4개 주에서 아마 2차 락다운이 시작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야 노란색 부분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락다운을 시작했다. 락다운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를 이제 뭐 봉쇄죠, 봉쇄.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쇄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은 락다운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락다운이 시작되니까 시장은 한번 이럴 때마다 충격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미국의 그 ISM 그 제조업 지수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월달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서 또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경기가 좀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고 또 각국의 그 경기 부양책을 비롯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지금 시장은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다음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두 개의 힘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이러한 등락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코로나19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해서 일부 지역, 아까 여기 락다운 한 지역, 이렇게 노란색 한 지역이 여기 나오는군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4개 주에서는 락다운을 했습니다. 락다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백신 초기 임상에 대한 긍정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가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방 말씀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상회를 함으로써 경제지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해서 증시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재료를 계속 시장이 참여자는 탐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을 보면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그럼 많이 산 업종은 어디냐? 그러면 의외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부분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고 나머지 부분은 좀 크게
주목할 만큼 산 것 같진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에서 1920억 정도 지금 샀고, 기관은 주로 샀던 것은 상사 자본재 또는 조선주 쪽을 지금 사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나 좀 그런 보면서 그쪽 섹터에 좀 집중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지금 그것은 건강관리 또 화학 쪽을 좀 사고 있네요.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건강관리 화학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러네요. 외국인은 지금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이제 포스코도 샀고요. 또 LG생활건강, 뭐 셀트리온 이런 걸 지금 사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걸 사들고 있고, 기관은 지금 SK, 또 SK텔레콤, LG노텍 이런 걸 사들고 있고, 아까 조선을 좀 샀다 했죠. 삼성중공을 좀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뭐 이런 것을 좀 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국내 쪽을 전반적인 보이는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을 안 드린 것 중 하나 큰 변수가 이거였죠. 미국, 중국과 그 갈등이 이제 증폭되면서 미국의 그 상무부가 홍콩의 특별주의를 박탈했다는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계속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또 한국 실물 지표는 반등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 있을 이벤트 이슈를 볼 것 같으면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표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예산을 이제 더 늘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산 추경 예산의 75%를 3개월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어느 섹터에 어느 쪽에 이 예산을 쓰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봄으로써 그쪽 섹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한국판 니들 정책에서 종합대책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금 이슈도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여기서 이제 홍콩 부분이죠. 홍콩 부분에서 홍콩 특별법이 발탁하다 보니까 지금 홍콩의 그 H지수를 기반한 ELS 발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그래서 그 부분, ELS 부분에 어떤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약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도 좀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고 그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니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은 주로 어디를 샀냐? 반도체를 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주마다 다음 주에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시각을 좀 크게 보려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두 가지를 좀 참조하면서 주간마다 올리는 그 투자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반기 주시장 전망이라고 게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는데 영상을 못 보신 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보시고 또 이제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요약이라도 한번 다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의 주시장의 지금 흐름은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 문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주도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친환경 에너지 업종이 좀 부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계셔야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의 미국 사례를 보면은 성장주 쪽으로만 자금이 또 쏠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본다면 미래 성장인 전기차, 그리고 무형자산이라고 쓰는 카카오 네이버, 또 NC소프트, 그때 당시 이제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제 이런 종목 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부터 외국인이 이쪽을 지금 사들어오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겠고, 그 역시 하반기에 또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저희 코로나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진단 기일 때 시즌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조금 분산을 해서 좀 계단식으로 접근하는 중에서 이제 월간 전망으로 7월 주식 전망 이 영상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좀 참조를 하시면서 주간 단위의 투자 전략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큰 흐름을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팔로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7월 달에 주시장 전망은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6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시장에 이제 미칠 만한 주요 이벤트로서 7월 1일 날 수소 모빌리티 이슈가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수소 섹터 부분이 조금 관심 받을 수 있고, 7월 15일 날 방탄소년단이 일본 판매를 지금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7월 15일까지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7월 중에는 국내에서는 한국형 뉴딜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임상 발표가 지금 살아있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7월 달에 봤을 때 주요 현안은 코로나 2차 재발, 락다운 우려. 그 당시만은 락다운 우려였는데, 주에 벌써 이미 락다운 4개 주가 실시가 됐네요. 다음 미국 무역 갈등 이제 그런 부분이 주요 해야하는데, 홍콩의 수출 차질이 우선된다는데 이미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은 이미 발생했죠.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휘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월 달에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이냐, 지수보다는 성장 섹터 합중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을 보는데, 지금 이 전략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코스피, 미국은 S&P 모두 6월 달에 상승한 섹터는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은 뭐 네이버,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또 NC소프트 이제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필요지 않나. 그리고 더 추가로 자동차, 반도체, 장비 섹터 있긴 한데, 이번 주에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샀다는 것은 뭔가 좀 의미를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를 많이 샀죠.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까지도 좀 신경을 쓰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영상에 어떤 영상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발생한 사건들을 좀 피드백을 좀 하고 오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어떤 뉴스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7월 1일 날, 7월 1일 날은 이제 중국이 홍콩 보안법 발표를 하자 미국 하원에서 제재안을 통과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 우려는 여전히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 확진자 수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뉴욕 시장은 경기 부양 기대감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일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게 아마 7월 1일 날 발생한 뉴스였습니다. 그 7월 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모빌리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도시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수소도시로 만들겠다는 어떤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수소 관련 섹터는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월 2일 날은 이제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아까 그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고 보였죠. 거기다가 이제 고용지표가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부분은 조금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 지금 흥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 하원이 중국 거래은행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뉴스의 소비 방식이 바뀌었다 해서 뉴스 웹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이제 트래픽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5G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의 소비 관련주가 지금 한한령이 어느 정도 좀 제재가 풀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을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 여행 상품이 판매가 재개됐고, 또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의 신종 대리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해서 또 그런 부분 우려가 되죠.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금주의 전략, 금주의 전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올려드린 월간 전략과 하반기 전략과 월간 전략을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하면서 보시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전략에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어떤 결과를 피드백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금주 다음 주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음 주에
좁은 박스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을 차지해서 집중 전략 공략하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저도 계속 좀 좋은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